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입니다.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공보특보단장이셨죠.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이제 다음부터는 선대위 직책 말씀 안 드려도 말아주세요. 이제 직 끝난 지 근처라고요. 인수위 들어가시나 이렇게 생각해서 네. 새로운 직함은 아직 안 생기신 거고요. 그냥 전 의원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한 이후에 정치권에서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청와대가 오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무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좀 시간을 좀 갖고 차차 논의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근데 당선인 측은 그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분은 이런 상황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경진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 다들 걱정스럽죠.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고 예. 그다음에 청와대 이전하겠다고 하는 공약은 분명히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문재인 현재의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야 맞는 것 같고 근데 적극적인 협조가 안 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들 마음에는 대단히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처럼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국민들 뵙기가 좀 편치 않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신경민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다른 건 좋죠. 예. 근데 이 이사한 청와대를 이전하고 그것도 무슨 교육부나 산자부나 이런 부서로 가는 게 아니고 국방부 비워 이건 생각을 못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이례적이고 하여튼 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벌어진 거고 현재 대통령 문 대통령도 아마 그 20일 날 그 기자회견을 당선인을 보고 고심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화요일 내일 국무회의 때까지 의사표명을 연기를 하느냐라는 걸 고심을 했는데 네. 오늘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NSC 확대 회의를 오늘 잡고 그래서 NSC 확대 회의를 급히 잡은 게 이게 무슨 태도 표명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짐작을 했는데 빨리 뭔가 하겠다는 것은 협조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5월 9일 밤 12시까지 안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패한 대통령들 많이 있지만요. 다른 실패는 약간 좀 용서라기보다는 지나갈 수 있지만 국방을 실패할 경우에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국방부 비우고 합참 비우고 또 수방사까지 영향을 연쇄적으로 주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좀 받아들일 수 없는 협조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다고 판단을 해서 오늘 입장이 나온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입장이 나온 건 나온 거지만 앞서 이제 우려스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은 직접 조감도에 지휘본까지 들면서 청와대 집무실 이렇게 이전해야 된다. 이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당위성을 국민들께 설명하기까지 했는데 네. 지금 만약에 청와대에서 그 이사 비용이나 이런 거 국방부 이전 비용이 좀 예산이 배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협조가 어렵다. 이건 시간을 두고 차라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버리면은 현 대통령 권력하고 충돌하는 게 되잖아요. 이미 충돌을 해버렸죠. 더 이제 극심한 갈등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미 충돌을 해버린 상황이고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갈등 국면으로 이미 들어갔고, 네. 근데 이제 갈등 해소를 위해서 또 물밑에서 협의를 하는 부분은 또 열려 있으니까 네. 해소하는 부분은 또 지켜봐야 될 대목이죠. 근데 이미 충돌은 해버렸고 아까 오후에 이제 그 아마 당선인 대변인 통해서 나온 얘기는 현재의 대통령께서 협조를 안 한다면 이걸 강제할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본인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하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금융연수원 그 자리 이제 인수위가 들어가 있는 네네. 거기서 아마 그대로 그냥 직무를 당분간 이제 본인이 정식 취임 이후에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개방 일정은 원래 말씀드린 그 일정 그대로 5월 10일부터는 개방을 하겠다. 요게 이제 당선인의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을 만들었던 뭐 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은 네. 이제 안보에 대한 공백 우려 때문에 뭐 이제 윤석열 당신이 취임한 이후에 알아서 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아니 북한이 그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할 때도 안보 위험 없다고 얘기를 했고 북한이 핵무기 이렇게 고도화할 때도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네. 또 북한이 미사일을 서해건 동해건 그렇게 쏘아댈 때도 미상의 물체고 안보 위험 못 느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던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합참 말고도 뭐 육해공군 각군 본부에 작전참모본부가 있고 네. 또 한미연합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전력자산을 동원해서 북한에 대해서 뭐 2중 3중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방부나 그쪽 사무실을 이렇게 조금 옮기는 것이 얼마만큼 이게 무슨 안보 공백이 생긴다는 것인지 네. 결국은 새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뭔가 좀 협조를 안 하겠다고 하는 어떤 이런 고의적인 뭐랄까 이 선거에 대한 불복종이 아닌지 그런 느낌들이 좀 든다는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신경미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건 좀 너무 네. 많이 나간 것 같고요. 예. 선거 불복종이라는 한 표로 쳐도 선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종다수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표 많아도 그건 할 수 없는 건데 지금 이 국방부 뭐 이렇게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부나 교육부로 가는 건 좋아요. 그거까지 뭐 가령 법무부로 간다. 그거 좋습니다. 근데 국방부라는 것은 좀 경우가 다릅니다. 지금 벙커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벙커 말고도요. 네. 거기 깔려 있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연합 작전이나 합동 작전 뭐 이런 거 보면은 합동 작전이라는 건 육해공이 다 들어가는 거고 연합 작전이라는 건 외국과도 해야 돼. 우리나라의 특성상으로 봐서 미국과의 뭐 그 작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거기에 그걸 옮긴다는 게 그냥 우리 컴퓨터 한 대 덜렁덜렁 들고 가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가서 실제로 저는 정보위하고 외통위를 하면서 그 MCRC라는 공군들 하는 저 벙커가 있어요. 네. 그 벙커를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국방부에는 사이버 사령부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시설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나사 그 뭐 달 착륙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영화들에 보면은 네. 나사 장면이 나와요. 예. 나사 장면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달 착륙선이 탁 올라가고 달에 착륙하고 하는 걸 할 때 그 막 열광을 하면서 빵 터지는 그런 장면에서 그 나오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하늘에 있는 뭐 위성과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를 싸고 도는 정찰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네. 계속 하루 종일 24시간
뜨거든요. 그것들이 보내오는 여러 가지 그 정보들, 영상 정보, 음성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하고 레이더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육해공을 다 그냥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1, 2주, 3주, 4주 이렇게 옮깁니까? 몇 달 잡아야 됩니다. 그런 무리한 요구를 정치권이 하는 것은 더군다나 분단된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돼 있고 더군다나 핵무기와 대치하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까지 별 사고가 없다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건 곤란하고요. 그런 정도의 이 광대한 시설과 장비를 이사를 하고 보완을 하고 또 새로 개설을 하려면은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하면서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번에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벙커가 다 거론이 되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벙커가 활용하고 있는 게 한 8개 정도 되는데요. 이게 다 또 호환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24시간 돌아가고 우주까지 돌아가는데 이걸 그렇게 단순하게 뭐 20일 안에 뭐 가령 30일 안에 끝내라. 이건 좀 무리한 요구입니다. 이 정치권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국방과 이제 상황실 시스템 또 벙커 안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정통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네. 사실은 잘 모르는 영역인데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당선인께서 지금 합참 이전 가능성을 얘기한 것 중에 지금 남태령 얘기가 있었거든요. 보면. 네. 합참이 그쪽으로 예. 옮겨간다. 근데 거기가 지금 얘기잖아요. 현재는 비어 있고 네. 전시에 그곳에서 지금 작전 지휘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합참이. 네. 근데 전시에 그러면 작전 지휘를 하기 위해서 남태령에 지어진 것이라면 이미 설비가 완비되어 있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뭐 앞서 뭐 지금 그러니까 벙커 이제 얘기 지금 나오니까 그러니까 벙커 제가 형태지만.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예. 통상의 상식을 가지고 추론을 해본다면 남태령 벙커에 지금 이 설비가 완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군이고 문재인 정부 다들 대국민 사기를 5년 내내 해온 거예요.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준비 없이 지금 전시 벙커라고 지금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런 대국민 사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예. 남태령 벙커 안에는 완벽한 대체제로서의 준비 태세가 되어 있는 설비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어 있어야 맞아요. 그리고 그 비어 있는 공간에 합참이 이전해서 들어간다면 제가 상식적인 추론을 가지고 본다면 그거는 이사만 가면 곧바로 가동할 수 있어야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명백해진 게 네. 왜 이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합참이 전시와 평시가 분리돼서 각각 다른 공간에 위치하고 있었는지 오히려 그게 지금 의아하게 생각되는 대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튼 전체적인 그 문외한인 제 느낌에서 본다면 이런 일련의 얘기들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게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방해를 위한 방해의 명분들의 얘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 아마 군 생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네. 전시에 벙커로 들어가는 거 하고 네. 평시에 사무 공간을 확보해서 일상적인 사무 공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만한 공간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건 지금 사무공간 얘기를 벙커를 하는 게 얘기하시는 아니잖아요. 거고. 합참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이게 안보 위기를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네네. 계속해서 지금 군을 통제하고 적군을 이게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 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전시하고 평시가 다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그 제가 김경진 의원님하고 말씀 나누는 그런 차원의 뭐 논쟁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보통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는 국방부에서 합참으로 넘어가고 합참 인원이 대규모로 지금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 합참 인원이 이사해서 사무 공간으로 쓸 만한 공간이 지금 마땅치가 않다. 아니 그 벙커 안에 다 그래서 그 벙커 안에 다 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남태령 안에. 그래서 남태령에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게 1,200억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당선인 측에서도 밝히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남태령에
거기서 작전을 지휘하고 역할을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이 이미 되어 있어야 맞잖아요. 그 옆에 물론 이제 상시 지원 공간이라니까 거기서 이제 뭐랄까 잠을 자고 뭐 이런 공간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러면 그건 지어야겠지만 거기서 상시 이게 뭐냐면 적을 감시하고 전투 지휘 준비를 하고 이런 것은 지금 부족함이 없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맞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안보 공백이 얼마만큼 생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안보 공백 얘기를 가지고 문정부가 이거 지금 예비비 못 태워주겠다 뭐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을 안 도와주겠다고 하는 변명 핑계거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뭐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예산 문제로 그냥 그 말씀이 넘어갔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지금 당선인 측에서 밝히는 건 500억 정도면은 그렇죠. 가능하다. 이사 비용들이 쭉 이렇게 나열해서 500억 정도인 것 같아요. 이사하고 뭐 인테리어하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예하부대까지 다 옮겨야 되는 상황까지 오고 남태령에 이제 건물 짓는 것도 벌써 1,200억 넘게 예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방부는 5천억이 필요하다고 하고 민주당은 1조 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방부가 얘기한 5천억 이상이 들 거다. 미니멈을 5천억이라고 지금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선은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을 조그마한 거 하나 옮겨도 인테리어만 해도 뭐 억대가 들어가는 지금 형편인데 이게 지금 엄청난 사무실들이 왔다 갔다 하고 더군다나 대통령에 관련된 집무실과 관저까지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시설 장비들 옮겨야 되고 이러는데 496억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짜게 얘기한 것 같고요. 지금 뭐 보니까 뭐 펑크난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저것 뭐 설명하는 거 보면. 그리고 아주 굉장히 박하게 짜놨기 때문에 500억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해도 좀 너무나 적은 액수인 것 같고요. 한 5천억 미니멈 5천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는 뭐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돈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법률 권한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 안보 공백이라는 문제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건 뭐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우리가 지금 벙커 얘기만 했는데 벙커는 그 중에 일부고요. 사실은 굉장히 또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따져보면은 아무리 당선인이 진지하게 일요일 날 브리핑을 했다고 하지만 도저히 지금 현재의 권력이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기는 좀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일단 지금 기재부에서 추정한 금액이 496억 원이라고 하고 아마 이제 뭐 이렇게 군부대 새 건물 신축비 뭐 이런 부분은 빠져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제에 어차피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초에 이게 이사 계획을 세우고 이게 검토를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문정부 공약이기도 하고. 그래서 비용이 일정 정도 들더라도 이 부분은 해야 할 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같은 의문을 갖고 계시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내린 결단이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만약에 청와대로 들어가면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추진력 있게 집무실 이전 뭐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뭐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하더라도 청와대 발 한 발 안 들어놓는다고 하는 거 자꾸 그런 메시지로 가는 거는 자꾸 여러 가지 의문을 낳게 만들거든요. 조금 이 정도 중차대한 사안이면 시간을 좀 갖고 일단은 원칙은 정해놓고 그리고 마스터 플랜을 짜놓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준비 기간이나 6개월 정도든 준비 기간을 거친 다음에 집무실 이전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너무 서두른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김경진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당선인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취임을 하고 공간을 잡고 공간을 정주하고 업무를 시작하면 사실은 이전 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선인 시절의 결단으로서 조금 강하게 좀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그렇게 당선인이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당선인의 판단은 뭐 이릉 맞는 측면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역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네. 광화문 대통령을 열겠다고 한 대통령이 한둘이 아닙니다.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인데 이게 지금 안 됐거든요. 안 된 걸 이번에 또 윤 후보가 또 공약을 내섰다가 또 지금 비슷한 전철을 밟기 시작하니까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건 맞는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더 중요한 문제는 역대 대통령들이 항상 제왕적으로 이렇게 변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권력이 많이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한테 몰려 있는 건데 이렇게 청와대를 짜면서요. 직제가 짝짓기 수석제 그러니까 이 수석은 어느 부처를 관할하고 이 부서는 어느 부처를 관할하고 해서 부처를 다 책임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민정수석 하나만 지금 없애겠다고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민정수석은 이제 뭐 몇 개의 지금 사정기관들을 관장을 하고 있죠. 나머지 수석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짝짓기 수석제가 이대로 또 가고 장관은 뭐냐면 헛다리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게 일단 이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국회,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라는 게 다음으로 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언론과의 관계 그리고 대통령에게 몰려있는 집중된 이 인사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 체제 문제를 먼저 손을 보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포기하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먼저 선결된 과제입니다. 이런 건 놔두고 공간이 뭐 의식을 지배하는 이건 뭐 맞는 얘기죠. 이게 철학적인 논쟁인데 공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공간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체제 그리고 국회와의 관계, 예. 언론의 문제, 인사의 문제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나는 제왕적 대통령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국민들이 아마 열광적인 박수를 보낼 겁니다. 근데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짧게 좀. 예. 네. 일단 청와대는 한 30%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 직제가 아마 대폭 좀 바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실제로 당선인이 이제 취임하고 나면 직접 장관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겠다. 그 얘기하고 있고 거기 지금 국방부 청사에 들어가게 되면 1층에다 기자실 바로 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언론 소통도 현장에서 즉시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신경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최소한 2개는 뭔가 개선이 나오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길어졌는데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사 김경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 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어요. 윤호중 비대위원장 사퇴론 일단은 조금 뭐 당내 의견 수렴을 통해서 좀 잠잠해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원내대표 선거가 지금 그렇죠. 24일 원내대표 선거를 봐야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사퇴론의 운명도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출사표를 던진 분들이 몇 명 있는데 각 계파를 어떻게 보면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한 4명 정도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 이게 지금 콘클라베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네, 결국은 뭐 100% 찬성이라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과반수 의원의 과반수를 얻는 분이 원내대표가 될 거고 이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또 개파 싸움이냐 이런 지적을 또 하거든요. 그거 뭐 정당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정당의 원내대표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항상 당선되고 나서 일성으로 오늘부로 우리 당의 개파는 사라집니다라고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저 그 얘기 수십 년 들었는데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결국은 어떤 원내대표가 당선되는지 그렇죠. 보면 민주당이 네. 어떻게 정리될지 그 방향이 나올 것이다. 겁니다. 방향이 나올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께서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민주당이 따끔한 뭐 충고를 해주셔도 좋고요. 조국 찬양했던 분은 제발 안 됐으면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선 과정에서
제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대장동과 연관돼서 여러 비리 수사들 받아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재명 지지 안 했던 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최소한 그런 두 가지의 희망사항 정도는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대장동 특검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대장동 특검이 아니죠.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그러니까 2015년도 이후에 대장동 성남시 대장동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네. 검찰 수사 2011년도 검찰 수사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혹시 무슨 윤석열 중수이과장이 사건을 봐주지 않았나에 대한 특검이고 그건 대장동 특검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윤호중 지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건 말을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네. 신금희님 마지막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대장동 특검이 될지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시스템에 의한 수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될 건데 그것도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어떤 거를 우선 과제로 삼느냐, 네, 정치개혁이냐, 대장동 특검이냐, 검찰개혁이냐, 언론개혁이냐. 대장동 특검이 될지 시스템에 의한 수사가 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 인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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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10시 10분을 기해